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미덕이라고 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박 선생은 좀 용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잘 내본 경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면 잘 안 했던 기억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용기를 냈던 순간도 있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한 생각이 먼저 이렇게 떠올라서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박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용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싫어하는 거나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좀 극복하고자 하거나 맞서고자 하는 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박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용기, encourage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또 서양 언어에서는 자기 스스로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못하는 거 이렇게라고 표현했는데 일종의 이제 편견, 난 못해 편견이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뿐 아니라 또 공정하지 못한 거. 우리가 생각하면 용기 있는 사람 생각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또 굉장히 좀 저항했던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은 용기다.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아이들이, 저는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깨고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 그런 마음가짐은 아주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용기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스인들은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되게 용기 있는 분들 같아요. 특히 그리스는 도시국가로서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명예롭게 참여하는 거를 용기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편견이나 또 내지는 선입관, 또 내지는 불공정함에 대해서 그것을 맞설고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존경을 하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용기와 관련해서 뭐 혹시 고민거리나 이런 질문 내용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새 아이 키우다 보니까 만해나지긴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쌍둥이들은 이제 커가면서 이렇게 뭐 성격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가 많이 수줍음을 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볼 때마다 남편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 기질이지 않을까, 타고난 기질일 거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주저하거나 하지 않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충분히 잘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를 잘 못해서 그게 늘 이제 좀 마음에 쓰였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좀 하고 있는가요? 그냥 이제 그런 성격 유형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낯선 상황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익숙한 상황에 가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낯선 상황에 가면 주저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는 저희는 일단은 그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막 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뭐 돌아오는 길에서나 그럴 때는 뭐 오늘 어땠어? 뭐 기분이 어땠어? 그렇게 물어볼 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냥 그때는 인정하고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서 그렇게 잘 했을 경우에는 뭐 오늘 이걸 했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진짜 막 이거는 의도치 않아도 이게
입이 막 나가는 거죠. 입꼬리가 올라가죠. 격려해주고 맞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박 선생이 가지는 게 나는 좀 용기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건데요. 내가 좀 용기가 없다라고 제가 예, 예. 제 스스로 네. 아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이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네. 아이는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든든한 내 편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뭔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랬군요. 왜냐하면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든지 이런 네. 게 잘 안 보이니까 뭔가 좀 제 손에서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해주고 네. 싶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럼 이제 아이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그 부모로서 가지는 아주 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해를 돕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런 거 네. 수준이 있는 아이들, 네. 또 자기 거도 자기 걸 못 챙기는 아이들, 많죠. 네. 네,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그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덕이라고 하는 게 마음가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마음가짐의 상태를 알면 좋죠. 자기 그죠? 자신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럼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가지는 상태는 조금 이따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도대체 용기와 관련되어서 어떤 마음이 지금 있어서 부끄럽고 낯선 사람들에게는 더 못하다가 네. 또 익숙한 사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낯선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걸 용기를 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네, 저희도 네. 많이 괜찮다라고 네. 하는데 또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둘째가 네, 바로 네. 있으니까 네. 이게 상대적인 게 네. 이렇게 늘 보이는 거는 조금 더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네, 네.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럼요. 불편하지 않고 자기에게 적합한 지금 행동을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이제 봐야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용기와 관련되어서 마음의 작동 원리, 마음의 가짐의 작동 원리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다. 이거를 할지 말지는 갈등인 거죠. 네. 박 선생도 이걸 할지 말지는 갈등이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은 다 갈등이죠. 아이들도 이걸 할지 말지는 갈등이다. 그러면 그 갈등 상황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주 절대적이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부모의 영향. 할지 말지라고 할 때 부모의 영향이 있었다. 0에서 0살에서부터 6살 딸에 엄마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것과 함께 내가 가족 간의 위치가 뭔지 첫째인지 둘째인지 막내인지 이미 아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넌 첫째야. 굉장히 작은 시간 차이인데도 분명히 30초. 30초인데 학생은 첫째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겠죠? 저희는 근데 교수님 네. 첫째, 둘째 구분 잘 안 했어요. 아우, 좀 잘했네요. 네, 저희는 네. 제가 그걸 싫어. 네, 네. 나는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누나 언니가 이제 네,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네. 어른들한테도 네. 그렇게 좀 많이 부탁했었고 네. 형 너무 동생 잘했습니다. 안 하고 네. 근데 친구 늘 네.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뭐 했는데 실은 이제 조금 더 있어 보면 본인이 내 마음에 네. 무의식적으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또 첫째는 알죠. 그 첫째는 네. 늘 쌍둥이의 네. 공통 기본 첫 번째 질문이 네. 누가 형이야 하면 그렇죠. 첫째는 늘 자랑스럽게 말은 하지 않아요. 낯선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쳐다보죠. 네. 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모만의 영향이 아니고 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주위 환경이 다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배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첫 번째는 이제 갈등이 있다 항상. 네. 그 다음에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익숙하게 배운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익숙한 것을 배우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동을 하겠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보통은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회피를 하거나 그 행동을 할 때 자기에게 편한 행동을 하겠죠. 부모에게 배운 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나에게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익숙한 거를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적응. 심리적으로는 적응이라고 하고 네. 또 방어라고 해요. 방어. 그 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사람에게 도전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첫째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뭔가를 안 한다. 그러면 첫째는 좀 더 여러분 더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는 양이었잖아요. 네. 익숙한 사람에게 네.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낯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미 판단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늘 똑같은 패턴을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친구와 이야기할 때나 숙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발표를 하게 할 때나 놀이를 할 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애 있죠. 놀이했는데도 빼고 숙제를 할 때도 발표를 안 하고 그리고 학교를 와가지고 뭔가를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도 빼고 이거는 이제 방어기제를 쓰는 아이.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의 작동은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렸을 때 배운 0, 6세에 배웠던 양육의 어떤 힘들이 작동한다. 그래서 이 아이는 스스로 뭔가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아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나 두려움이나 내지는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편한 거, 방어기제를 계속 쓰면 이게 용기와 관련 없게 그냥 편한 게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마음의 작동 원리인데 근데 부모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용기를 키우는 건 좀 제가 다르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부모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내가 아이들을 용기 있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신의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에 늘 언제나 갈등이 있다. 그 다음에 뭘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0, 6세에 어렸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 그 다음에 내가 가정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부모뿐 아니라 주위의 친인척들 이분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했었던가 그 다음에 내가 뭐 한 10년이나 5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어 행동 그것이 결국 용기와 관련된 내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 그거를 부모가 먼저 이제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그렇죠. 아직 마음이 좀 모이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도 이제 그렇지 않은 방어 기제를 계속 쓴다는 아이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학급에서 만났던 그렇죠. 아이들 유형을 생각하느라고 잠깐 놓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었을까 제가 뭐 놓치진 않았을 이런 생각을 잠깐 외길로 썼네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좀 기록을 해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기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용기 있는 행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아이의 용기를 이야기할 때 그 세 가지의 작동 원리를 좀 파악하는 것 그래서 행동이 되는 어떤 마음의 원리, 마음가짐의 원리를 파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좀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